여기 보이면 나는 늘 기본기를 강조하고 나태한 모습 보이면 불어랑 떨어진다. 이 엄격한 교육. 아시는 것처럼 아들인 손흥민 선수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저도 뭐 제가 월드 클래스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하고, 진짜 월드 클래스는 이런 논쟁이 안 펼쳐지죠. 이런 논쟁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올라갈 공간이 있구나라는 것을 만들어주는 것 같고, 저도 뭐 아버지 말씀에 가장 많이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월드 클래스가 아니다. 요 발언이 두고두고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 다른 변함 없습니다. 왜 이렇게 아들을 굳이 그렇게 월클 아니다고 계속 강조하세요, 아버님? 볼도 잘 쳐야 되지만 인품도 같이 월드 클래스가 정말 월드 클래스가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손흥민 선수 인성 최고 아닌가요? 하여튼 더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몇 퍼센트나 더 채워야지 그러면은 월드 클래스. 저는 매일매일, 그러니까 늘 항상 그렇지만 지금보다 한 10%의 성장을 늘 기대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실제로 손흥정 감독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저는 흥민이를 많이 팼고 힘들어하는 기색 없이 축구하는 걸 정말 좋아했다. 근데 한 예능 프로그램 나와서 전지현 변호사님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들이지만 너무 혹독하게 해서 누가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손 감독이 직접 한 얘기가 있네요. 그러니까 손 감독이 본인도 축구를 하셨어요. 그 박항서 감독이랑 같은 세대고, 맞아요. 성남 1화 소속이었고 저쪽은 럭키금성이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에도 뭐 지금 세대를 못 읽었을지는 몰라도 확고한 본인의 철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기라는 게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본 체력이라든지 아니면 박세리 선수가 받았다던 담력을 키우기에 밤에 혼자 공동묘지를 가는 거든가 그런 게 아니었을까 싶은데, 이 손 감독은 아들을 그렇게 혹독하게 매일 6시간씩 기본기 훈련을 시키면서도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배우기 때문에 같이 뛰고 또 힘들어했다, 그런 말씀도 그때 같이 하셨어요. 예. 그리고 손 감독의 어록 중에 뭐가 있냐면은, 부모는 아이의 뒷바라지를 해야 되지 앞바라지를 하거나 과잉 보호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아하. 그런 모습을 보이는 아이가 운동장에 들어오면은 배제하고 시작을 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뭔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마음가짐 자체가 틀린 사람이면 그게 아들이든 누구든 아예 그라운드에서 본인이 가르치지 않았다, 이 말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축구 아카데미가 어떤 뭐 취미 생활, 뭐 어린이 축구 교실 그런 게 아니라, 예. 정말 축구를 생업으로 삼고 싶은 학생들이 와가지고는 훈련을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예. 본인으로서는 자기 아들을 교육시켰던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시킨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예. 부모 자식 간에는 밤에 방에 들어가가지고 한번 안아주면 오해가 풀리지만 예. 남의 자식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경계를 좀 못 읽고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 변호사 말씀은 결국은 이게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 분명 행동을 했지만, 손흥정 감독의 기본기를 지키는 이런 스타일상 여러 충돌하는 지점이 많았을 수밖에 없다. 손흥정 감독 측의 생각도 어느 정도는 좀 받아줘야 된다, 이 말씀도 하신 네, 것 그래서 같아서. 그 의도가 이 아이들을 폭행한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강한 축구 선수로 키운다, 그랬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져요. 맞아요. 뭐 손흥민 선수 워낙 인터뷰에서 아버지가 무조건 왼발 500번, 오른발 500번인가요? 시간마다 모든 리프팅을 다 훈련을 소화해서 지금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를 호령하는 그 양발잡이 선수가 되기도 했는데, 그건 뭐 일단 결과론이더라도 아버지가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할 정도로 많이 맞았다. 아들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했다. 사랑에 매였다. 아빠한테 감사한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대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본인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시선이 다를 수도 있다. 두 가지 얘기예요. 포인트 하나, 코치는 때렸고 손흥정 감독은 욕설을 해서 또 하나 이제 논쟁거리가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합의금 수억 원 진실 공방. 손흥정 감독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그동안에 피해 학생 측에서 수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일단 피해 아동 측 변호사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일단 합의금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리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 2명의 가해자와 변호사가 같이 만나러 온 건 맞습니다. 변호사가 와서 얘기를 하기를 언론에 절대 알리지 말 것, 그다음에 축구협회에 징계 요구를 하지 말 것,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것, 이렇게 조건을 제시를 하니까 피해자 측에서는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보는 손흥정 씨는 본인의 잘못도 시인 안 하고 있는 상태고 먼저 와서 조건을 제시하니까 어느 부모가 그냥 편안히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분노해서 그쪽에서 합의를 자꾸 종용하니 그래서 분노의 표현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합의금 얘기 나오니까 수억 원을 요구해서 나는 그럼 법적 처리를 제대로 받겠다라고 했는데 사과도 없이 합의 조건 제시해서 감정적으로 얘기한 것뿐이다. 허준 변호사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이렇게 형사사건 관련해서 벌어지게 되면 합의금이라는 게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기 전에 가해자 쪽에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면서 제발 합의해달라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걸 상당히 원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이게 사실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합의금이 얼마인지 상관없이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지금 이 양측에서도 중간에 어떤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이 있었던 모양인데 지금 이 손흥정 감독 쪽에서는 내가 합의를 하러 갔는데 충분히 합의금을 줄 의사도 있었고 합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과 의사 표현인데 그런데 저쪽에서 너무 터무니없이 수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를 하니까 이거는 우리 아카데미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안 한 부분까지 감당하는 그런 결과가 될 것 같아서 이거는 합의를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지금 고소한 아동 측에서는 오히려 이게 2차 가해다. 왜냐하면 사과나 진정 어린 어떤 공감의 그런 표현 없이 합의 조건부터 제시하면서 뭐 처벌 불원서도 써주고 뭐 축구협회 징계도 요구하지 말고 이런 어떤 제한 조건들부터 제시를 하면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지금 아동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아예 그냥 안 되는 합의금, 수억 원이라도 진짜 받으려는 진의가 있었던 게 아니라 안 되는 합의금을 불러서 그냥 분노의 감정을 표현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실무적으로 사과가 전제되지 않고 서로 공감이 되지 않아서 합의가 결렬된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실 공방이 양측에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 피해 아동 측은 손흥민 감독 측 몇 명 코치하고 와서 변호사가 와서 언론에 절대 알리지 말 것, 그리고 축구협회에 징계 요구하지 말 것, 처벌 불응서 작성해서 이걸로 이제 합의 부분이 돼서 뭐가 안 됐다는 건데 그 최동호 평론가님 실제로 그러니까 이건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체육계에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좀 하실 수 있겠어요? 어떤 판단이라는 거는 뭐 이 합의자 그 합의에 관해서요. 예. 일단은 이 손흥정 감독이 이 대응 과정에서 첫 번째 실수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그러니까 이 학생 선수 쪽과 가지고 대화와 협상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일단은 감정을 좀 누그러뜨리는 대화를 시도해야 되겠죠. 그것이 무엇이냐. 진정성이 있든 없든 일단 나의 실수다. 진정성이 사과를 해서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난 다음에 수용할 만한 제시와 자신의 그 조건을 그 요구를 해야지 되는데 상대방이 혹시라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압감을 느끼게 하거나 불쾌하거나 오히려 고자세를 취하게 한다는 이런 느낌을 줬다고 한다면은 뭐 협상 제대로 이루어질 수는 없겠죠. 그리고 일단은 축구협회 징계를 하지 않도록 해달라.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라는 얘기는 손 축구 아카데미라는 일종의 이 이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 아카데미가 계속 사업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인 그 보호 장치를 달기 위해서 이런 요구를 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예 저런 내용까지 다 공개해 버렸어요. 처벌 불원서 써라, 언론에 알리지 말라. 축구협회 징계 이거 무마할 생각하지 마. 뭐 여러 요구하지 말라. 뭐 이런저런 것들을 근데 이제 피해 아동 측에서 이걸 다 고스란히 공개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뭐 양측의 합의는 쉽지 않아 보여. 물 건너 갔고 뭐 메모장, 폭행 아동의 사진, 허벅지 멍든 사진까지 다 고스란히 공개가 된 상황에서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논쟁들이 있었고 일단 이게 4월 중순에 이미 강원경찰청에서 검찰로 넘어간 사건인데 이제 법적 처리만 남았고 그럼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은 어떤 절차를 이제 남은 겁니까?
이제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재판으로 넘겨지기 전에 재판으로 넘겨서 뭔가 판결이 나기 전까지도 합의할 수 있는 여지는 계속 있어요. 합의의 여지니까. 예, 예. 근데 저기 피해 학생 측의 뭐 변호사 측에서 이런저런 요구만 하니까는 화가 나서 뭐 합의금을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송 감독 생각에는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럴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시대의 어떤 그런 흐름을 잘 이해하지를 못했고 예. 어떤 체벌의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런저런 요구만 들어간 게 오히려 피해 학생의 부모의 그 화를 돋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아까 저기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어떤 아동 학대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체벌의 정도라든지 시기 그 종류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그 학생이 멍이 든 정도 그다음에 엎드린 채로 해가지고 플라스틱 막대로 그냥 허벅지를 때린 정도였잖아요. 엉덩이를 때렸는데 이제 허벅지에 멍이 들은 정도였고 그다음에 무슨 구레나룻을 땡기고 볼을 땡기고 이 정도만 가지고는 사실 학대라고 보기에는 좀 약해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 공개된 것만 가지고는 뭔가 학대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벌금 정도로 끝날 여지가 커 보이고 예. 피해 학생 부모가 요구했던 것처럼 정말 수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할 정도가 되면은 이거 외에 좀 더 지속적으로 학대가 좀 더 심하게 있었다는 정황이 더 드러나야 될 것 같습니다. 법적인 부분은 그렇다. 다만 네. 기소 조치가 되기 전에 만약에 검찰이 재판에 넘기기 전까지는 만약에 넘긴다 하더라도 그 전까지는 합의의 여지는 있는 거고. 예, 합의가 있었으면은 이게 구형을 하거나 아니면 선고를 할 때 그게 가만히 되기 때문에 좀 더 경한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손흥민 감독의 얘기는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한 점 반성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손흥민 감독 말고도 그의 아들인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친형도 그 고소를 당한 코치 가운데 한 명이기 때문에 이게 마치 손흥민 선수의 가족 문제, 이 법적 대응까지 이제 크게 번질 조짐은 있거든요. 이게 진위 여부와 일단은 상관없이.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불거졌던 이 꽤 뜨거운 논란거리 손흥민 감독, 손흥민 아카데미의 이 체벌, 욕설 논란 하나하나 저희가 입체적으로 따져봤습니다. 첫 번째 이슈 여기까지고요. 이제 저희가 준비한 정치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